반갑습니다. 김혜준입니다. 자, 오늘은 워라벨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워라벨, 이게 뭘까요? 저는 이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라벨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별로 관계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영어 약자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은 이 워라밸이라고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외국 사람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란 말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무튼 이 용어를 가지고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 WLB라고 표현을 하는 이 워라밸을 지금 우리는 이런 말들로 막 쓰고 있습니다. 일가정조화, 일가정양립, 일가정균형, 일생활균형, 일삼균형, 워라밸. 급기야 워라밸까지 나왔죠. 자, 이렇게 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난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work과 work은 그대로고요. life를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 그리고 밸런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표현이 나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life를 가정생활로 보느냐, 그냥 생활 또는 삶이라는 용어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밸런스라는 것을 조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양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균형이라고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라이프는 대충 이런 세 가지 개념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공사를 구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work life balance는 어떻게 보면 공사를 잘 조화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은 공적인 거고 내가 사적인 거는 나의 프라이빗 생활이다, 이런 걸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라이프를 개념 짓는 요소는 리저라는 거, 여가라는 거, 여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일을 안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총칭해서 우리는 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새롭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사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기의 가정을 꾸리지 않는 미혼 직장인인 경우에는 워크 라이프 밸런스 할 때 라이프는 패밀리이기보다는 리저에 가깝죠. 하지만 결혼을 한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을 떠난 모든 삶의 대부분이 바로 패밀리 속에서 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밸런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밸런스를 구성하는 개념적 요소들은 대충 이런 겁니다. 균형.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일과 가정생활, 일과 사생활. 그 다음에 조화를 시킨다. 최근에 이제 들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일과 가정생활 또는 여가생활 또 삶이, 사생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조화를 이뤄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이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자, 우리가 이 일과 가정이라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일과 가정을 균형시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개인, 그동안은 일과 가정의 균형은 개인을 위한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일과 가정 균형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실현 수단이 바로 유연근무제인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하나투어라는 이 회사의 성과를 한번 보시자고요. 2011년에 이직률, 근로자 수, 여성 비율, 매출액, 2015년과 2011년에 전부 이렇게 유연근무를 도입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즉,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을 이루도록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나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과 가정의 균형은 그 개개인을 위한 것만이 결코 아니다. 즉, 조직, 회사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 플러스 요인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개인에게도 일, 가정 균형은 최고의 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돈 많이 주는 거 못지않게, 월급 많은 거 못지않게 이 워라밸, 일, 가정 균형이 얼마나 보장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는 워라밸이 잘 받쳐주는 회사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수 인재가 모이는 곳은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가정 균형, 워라밸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조직, 회사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연근무제의 도입 효과는 근로자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기업 측면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서베이를 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직률은 내려가고 생산성은 올라가고 우수 인재 확보도 이렇게 신장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연근무, 워라밸의 확산 추세는 이미 선진국에서 네덜란드, 일본, 미국, 유럽 등등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폭넓게 진행이 되어 왔고,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워라밸, 일가정 균형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 큰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대세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원 조직이 대표적으로 아주 그 규범, 법, 제도에 딱 매여서 일가정 균형이라든지 워라밸을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경직성을 가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세는 공직사회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직 공무원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 물론 이건 이제 세종시 영향이 크겠습니다만은 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워라밸,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입니다. 뭐 이건 다음이라는 것은 순차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 선호가 반영되는 건 아니고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리더십 또는 사고방식, 인식 이런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걸 받쳐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과 가정생활, 일과 여가, 일과 사생활을 균형시키는 것을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될 때 비로소 워라밸은 실천 가능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 가정 균형은
어떻게 보면 전환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일에서 사생활 또는 가정으로 얼마나 일과 사생활의 사이에 쉬프트, 전환이 손쉽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꼭 우리가 뭐 하루에 8시간, 그 다음에 딱 단절시키고 사생활, 이게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균형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 동시에 이렇게 뭐 애 보다가도 잠깐 일을 볼 수도 있으면 더 좋겠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일과 가정생활의 모두 전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거는 얼마든지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두 가지를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술의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빠르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 얼마나 손쉽게 전환을 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관건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적인 조건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테크놀로지는 해결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식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과 제도가 남아있는 과제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어디냐 하면 요한 킴벌리, 여기에는 자기 책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나와서 빈 곳에 앉아서 일을 보는 겁니다. 물론 재택근무도 하고 뭐 바깥에 카페에 가서 파트너 만나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미 기술적으로 또는 기술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는 민간 기업들에서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신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킴벌리는 그런 풍토를 반영하는 하나의 뭐 이런 화면이 있는데 잠깐 보시죠. 아기 키우기 좋은 사회 요한 킴벌리가 함께합니다. 네,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함께한 아버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가정 균형 캠페인을 찍기 위해서 이런 요한 킴벌리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이런 소품을 이용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을 잠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는 장면을 연출해야만 일의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과를 중요시한다기보다는 그 일하고 있는 모습, 장면을 이렇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치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점점 테크놀로지가 바뀌고 유연 근무가 늘어나면서 성과,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죠. 공 잡는 게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그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 근무는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유연하게 사고하는 어떤 앞서가 있는 민간 기업의 그런 사례를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머지않은 시기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은 도대체 왜 워라벨을 하느냐, 왜 유연 근무를 하느냐, 개개인의 행복과 이 어떤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work and life balance, 그 양자를 조화시키고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전환시키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유연 근무제라는 겁니다. 뭐 이런 발상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함으로 해서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우리의
행복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